누가 내 며느리를 때렸다고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매장 안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우아한 60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분 본사 글로벌 전략본부 이사님이야. 누군가 속삭이자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하은은 떨리는 눈으로 그 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상하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청담동 한복판, 눈부신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명품 브랜드 아르테미스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28살의 하은이 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화려한 거리였지만 하은의 심장은 마치 혹한의 겨울처럼 얼어붙을 듯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갓 한 달, 시골 마을에서 상경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겪는 서울의 모든 풍경은 숨이 막힐 듯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명품 매장의 문을 밀고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일은 나한테 정말 절실해. 하은의 작은 목소리는 명품 매장 앞에서 맴돌며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과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가 코끝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샹들리에 불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고 정교하게 진열된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과 액세서리들은 마치 박물관의 예술품처럼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하은은 이곳의 모든 공기가 자신과는 너무나 먼 다른 세상의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하은에게 이곳은 꿈의 무대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현실의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하은이 짊어져야 할 생활의 무게가 엄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의 남편인 준서는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그의 월급은 서울의 높은 월세와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빠듯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에 하은에게 이 아르테미스의 판매 사원 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생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었고 모든 재정적 책임은 오롯이 부부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남편 준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경험을 쌓아 경제력을 갖는다면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가정의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하은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하은이 매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직원 한 명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과 완벽한 메이크업에 문주아였습니다. 문주아는 하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문주아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하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아는 하은의 긴장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은 씨, 여긴 다른 곳이랑 달라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웃음이 최고의 무기죠. 고객님들은
우리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거예요. 고객 응대 매뉴얼도 외워야 하고 수백 가지 상품 지식도 익혀야 하니까요. 알아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주아는 매장 곳곳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은은 주아가 말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눈과 귀를 집중했습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오지은 매니저님이시고 우리 매장을 총괄하세요. 경력이 10년이 넘으시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여쭤보세요. 오지은 매니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냉철한 분위기에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만 봐도 그녀가 이 매장의 베테랑이자 군림하는 권위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대화할 때의 능숙한 몸짓과 전문가다운 제품 설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표정에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오지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매장은 하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오지은 매니저라는 거대한 산을 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쟁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속으로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인정받아 반드시 남편과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절박한 꿈을 품고 하은은 첫 출근의 긴장감 속으로 완전히 몸을 던졌습니다. 첫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점차 아르테미스 매장 업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여 진열대를 정리하고 상품 지식을 복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문주아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기본적인 고객 응대는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늘 하은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매니저 오지은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느낄 때면 손이 떨려 평소보다 실수가 잦아지곤 했습니다. 주아는 그런 하은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은 씨, 처음 일주일 치고는 정말 빨리 적응했어요. 고객님들 반응도 좋으시고요. 어제 그 나이 지긋한 고객님도 하은 씨가 친절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주아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하은은 문주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특히 오지은 매니저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지은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하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은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동작을 2번씩 확인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는지 오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기대 이하다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하은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지은의 냉랭한 태도를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경 매장에 중년의 여성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보아 이 매장의 단골 VIP 고객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고객을 맞이하는 것이 이전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은 정중히 인사하며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하은의 정중하고 정성스러운 태도에 고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생일 선물로 줄 핸드백을 찾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걸로 부탁해요. 하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여러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신상품인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크기도 적당하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실용적입니다.
고객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몇 가지 제품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객은 200만 원대에 세련된 핸드백을 선택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포장도 예쁘게 부탁드려요. 선물용이니까 리본도 예쁜 걸로 해주세요. 고객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기쁜 마음으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입사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의 판매를 성사시킨 것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정말 나도 이곳에 익숙해지는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에 잠시 들떠있던 하은은 포인트 적립 과정에서 고객의 회원 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것입니다. 결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고객이 영수증을 보며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포인트는 적립 안 되나요? 제가 이 매장의 VIP 회원인데요. 하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포인트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은이 허둥지둥 컴퓨터를 조작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매니저 오지은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지은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오지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작 포인트 적립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합니까? 하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은의 손은 더욱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먼저 고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은은 고객에게 사과를 마치고 일을 처리한 후 하은을 매장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오지은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지은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매장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 자신이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니저 오지은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지은은 하은의 팔을 거칠게 잡고 매장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몸이 조종당하는 대로 끌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쇼핑객들까지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오지은은 하은의 앞에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고작 포인트 적립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동네 마트가 아니라고. 오지은의 차가운 질타에 다른 직원들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고 고객들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기나 해요. 실수 한 번이면 브랜드 이미지가 다 깎이는 곳이라고요. 고객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데. 오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오지은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은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짝 소리와 함께 하은의 오른쪽 뺨을 매장 한가운데서 후려쳤습니다. 매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경쾌한 듯 잔인한 소리가 울려 퍼진 후 매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객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다른 직원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은을 도와주었던 문주아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의 뺨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온몸을 관통하며 마음에 가해지는 상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래서 당한 이 모욕감은 하은의 영혼까지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고객님 앞에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오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매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은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입술을 깨물며 억눌렀습니다. 뺨의 따끔거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하은의 마음은 그보다 수백 배 더 아팠습니다. 지금 화내면 끝이야. 참아. 버텨야 해. 하은은 마음속으로 이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은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오지은 매니저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나서서 하은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드러내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하은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구매한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포인트 적립을 마친 후 매장을 나섰습니다. 고객은 나가면서 오지은 매니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충고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좀 더 신경 쓰시길 바라요. 고객의 말에 오지은은 깍듯이 사과했지만 하은을 향한 오지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후 매장은 서서히 평상시의 분위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하은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하은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주아가 조용히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요? 문주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한다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하은은 매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준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는 회사 일로 바빠 하은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 못했지만 이날은 아내의 첫 주 근무가 끝난 것을 염려하며 연락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응, 괜찮았어. 하은은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준서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자신의 일 때문에 남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하은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뺨을 맞은 모욕감과 수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서도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하은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의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덧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준서는 하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너지면 생활고뿐만 아니라 하은 자신의 자존감까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하은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그 끔찍한 일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은을 도와주었던 문주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은 씨, 정말 괜찮아?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언니. 걱정 마세요. 하은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그 순간의 수치심이 계속 하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당황한 표정, 다른 직원들의 충격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하은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동작과 말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은의 모습은 오히려 더 경직되고 어색하게 보였고 오지은 매니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오지은은 하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평소와 똑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지은에게 어제의 일은 그저 미숙한 신입을 다루는 일상적인 훈계였을 뿐인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일 봤어? 정말 심했던 것 같던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오 매니저님이 들으면 안 돼. 선배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경고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하긴 했어. 고객들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나도 보기 민망했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오 매니저님한테는 아무도 뭐라 못해. 경력 3년차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사랑 줄이 다 닿아 있다더라.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도 괜히 나섰다가 같이 찍히면 끝이야. 또 다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전에도 오 매니저랑 부딪혔던 직원 있었잖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은은 화장실 문 앞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지은 매니저가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하은은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지은의 괴롭힘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악의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깨닫자 하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매니저 오지은이 하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지은은 하은을 사무실로 데려가지 않고 고객이 없는 틈을 타 매장 구석에서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오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겉으로는 타이르는 듯 했습니다. 하은 씨,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고객님들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알아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오지은이 하은에게 해주는 사과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남편 준서가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 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 일자리는 하은에게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더군다나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의 경력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더 큰 길이 열려 하은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는 유독 하은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가볍게 넘어가는 일도 하은이 하면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마치 하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매장 구석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오지은에게는 트집 잡을 거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은 씨, 진열대 정리 이게 뭐예요? 각도가 다 틀어져 있잖아. 다시 해요. 고객 응대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더 자신 있게 말해야지. 걸음걸이도 좀 더 단정하게 하세요. 여기는 명품 매장이라고요. 품격이 있어야 해요. 하은은 매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은의 트집은 끝이 없었습니다. 진열을 다시 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목소리를 크게 해도 너무 부자연스러워요라며 계속 지적했습니다. 마치 하은을 내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은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오지은 매니저와 대립각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틈틈이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몰래 도움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문주아는 하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은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 매니저님 원래 저런 분이에요. 처음 몇 달만 버티면 나아질 거예요. 문주아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이것이 정말로 나아질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의 악의적인 시선은 하은이 이 매장에 속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지은 매니저가 또다시 하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날은 마침 매장에 고객이 없는 틈이었습니다. 하은 씨, 이래서 시골 촌것들은 안 돼. 세련미라는 게 없어. 몸에 밴 게 없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오지은의 말은 다른 직원들이 듣기에도 충분히 컸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하은의 출신 배경과 인격을 짓밟는 인신공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정말로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주저하는 사이 오지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나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네. 고객님들도 다 알아보거든. 하은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지금만 참으면 돼. 하은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텨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하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 준서가 여보,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하은은 그저 괜찮았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준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텨야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고 다른 직원들도 점점 하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오지은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 고객에게 신상품을 설명하다가 출시일을 사소하게 잘못 말했습니다. 며칠 정도 차이 나는 사소한 실수였고 하은은 바로 정정했지만 오지은은 이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 씨, 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사과하는 것도 하은의 습관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은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야죠. 여기 오는 고객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요? 한번 실수하면 그 소문이 금방 퍼져요. 우리 매장 평판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요. 하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문주아가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도 오지은은 웃으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을 하은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하은에게만큼은 언제나 가혹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은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선물 포장을 준비하던 중 금색 리본을 묶다가 실수로 리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리본을 주워서 먼지를 털고 다시 사용하려던 순간 오지은이 매장 반대편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은 씨, 바닥에 떨어진 걸 다시 쓰려고 해요? 위생관념이 없습니까? 고객님 소중한 선물에 바닥에 떨어진 리본을 쓰겠다는 거예요?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까지 무슨 일인가 하며 돌아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새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은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오지은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은이 하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네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은은 손이 떨렸지만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던 고객마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하은을 두둔해 주었습니다. 직원분이 실수할 수도 있죠.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고객의 말에 오지은은 더욱 화가 난 듯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지은은 하은을 두둔하는 고객에게조차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하은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은을 두둔했던 고객이 구매를 마치고 나간 후 매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은 점점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주아조차 다른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들었던 괜히 나섰다 같이 찍히면 끝이야라는 직원들의 대화가 하은의 귓가에 다시 한번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은이 단골 VIP 고객인 박 회장 부인의 특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크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고객이 원한 것은 베이지색 한정판 핸드백이었는데 하은이 혼란 중에 브라운색으로 잘못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객이 받기 전에 발견되었지만 이미 본사에서 상품이 출고된 상태였고 한정판 상품이라 교환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은 씨,
오지은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쳤어? VIP 고객 주문을 잘못 넣었다고? 거기다 박 회장님 부인 주문을. 하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회장 부인은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이미 상품이 나간 걸 어떻게 수정해? 한정판이라서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런 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게. 그때 오지은은 그동안 참았던 화를 모두 터뜨렸습니다. 오지은은 매장 중앙에서 하은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더니 급기야 하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하지?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알아? 매니저님, 제발. 하은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오지은은 더욱 격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 그냥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우리 매장 망치려고 작정했니? 오지은이 하은을 밀쳐냈고 하은은 균형을 잃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은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바쁜 척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도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매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바닥에 앉은 채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매장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의 60대 여성 한채영이었습니다. 한채영은 고급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자세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오지은 매니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본사 글로벌 전략 본부 이사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지은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채영 이사는 매장 안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하은, 머리채를 잡고 분노를 터뜨린 오지은,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금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명품 매장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추태의 고객들은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채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한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이사님. 직원 교육 차원에서 약간의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 앞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매니저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채영 이사는 본사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한채영은 바닥에 앉아 있는 하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우리 브랜드의 교육 방침인가요? 매장 밖에서도 다 보였을 텐데요. 오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직원이 중요한 VIP 고객 주문을 잘못 처리해서요. 박 회장 부인 주문을 말입니다. 한정판 상품인데 색깔을 잘못 입력해서 본사에 큰 손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예요? 한채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조용히 불러서 지도하면 될 일을 왜 매장 한복판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죠? 오지은은 한채영의 말에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해했겠습니까? 하은은 바닥에 앉은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자신을 두둔해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오지은 매니저가 나중에 더 심하게 보복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은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지은은 깊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요? 한채영이 오지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오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수가 너무 작고 고객 응대도 아직 서툴고 그리고 시골에서 온 직원이라 세련미가 부족해서 고객님들이 불편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서 왔다고요? 한채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출신 지역으로 직원을 차별하는 회사가 됐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매장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오지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오지은은 구체적인 증거나 기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오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채영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죠. 한채영은 오지은을 매장 한쪽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동안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하은은 옷을 털고 머리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하은은 불안함과 동시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한채영과 오지은의 대화가 5분 정도 이어진 후 한채영이 다시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지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매니저님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죠. 한채영은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강하은입니다. 하은 씨. 한채영은 하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본사 인사팀에 신고하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의 확고한 방침이에요. 하은은 놀란 눈으로 한채영을 바라봤습니다. 임원이 자신 같은 말단 직원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채영은 매장을 둘러보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입니다. 동료를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또한 출신 지역이나 개인적 배경으로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당한 것은 매니저로서 큰 타격이었습니다. 한채영은 매장을 나가기 전 하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은 씨, 힘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본사에 연락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채영이 나간 후 매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화가 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남편 준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본사 이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어. 준서는 하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신기해했습니다. 그 이사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한채영 이사님이래. 60대 정도 되시는 분 같았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으시더라. 하은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하은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채영, 우리 엄마 성함이랑 같네. 하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어머님은 해외에 계시잖아. 맞아. 엄마는 지금 유럽에서 일하고 계셔. 그런데 엄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 그냥 회사 일로 해외에 있다고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황당한 상상 같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같은 이름인 사람이 많잖아. 하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채영 이사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친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출근해 보니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본사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채영 이사 직속 비서였습니다. 하은 씨 계시나요? 이사님께서 점심시간에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지은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는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 씨,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점심시간에 이사님을 뵈어야 한대요. 하은은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인 매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채영 이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앉으세요. 한채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한채영은 잠시 하은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채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혹시 남편분 성함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네. 배준서인데요. 왜 그러시는지. 그 순간 한채영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배준서? 혹시 배준서 아버지가 배정욱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하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 씨, 혹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나요? 네. 하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준서 엄마예요. 한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 결혼 때 내가 많이 아파서 결혼식에 참석 못하고 사진만 봤었는데 대번에 알아보겠더군. 그동안 해외 본사에서 일하느라 한국에 자주 못 와서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네.
하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오지은 매니저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니요. 어머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며느리. 한채영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하은은 그동안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버텨왔던 서름이 폭발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말썽만 피우고. 하은이 울먹이며 말하자 한채영은 하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말썽이야. 내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야 하은은 어제 한채영 이사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와의 놀라운 만남을 끝내고 매장으로 돌아온 하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감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매장 점검팀이 나왔습니다. 인사팀장과 운영팀 직원들이 함께 와서 매장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점검팀은 직원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 개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하은도 호출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돼. 하은은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지은 매니저가 자신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했으며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고객들 앞에서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밀 면담에서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인사팀장은 오지은 매니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매니저님, 여러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발언, 그리고 폭행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에요. 내일 오전 9시까지 본사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그날 저녁 한채영 이사가 다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며느리를 보러 온 듯 했습니다. 한채영은 매장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채영은 오지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오 매니저님, 오늘 인사팀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사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매장 근무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지은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이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회사 규정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 소중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힌 것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며느리. 오지은이 깜짝 놀라며 하은을 바라봤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네. 하은이는 제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입니다. 한채영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던 신입 직원이 알고 보니 본사 임원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오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은 씨,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결국
오지은은 본사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매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은의 적극적인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져 해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방의 소규모 매장으로 좌천되어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하은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정식으로 VIP 고객 전담 직원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입 직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특진이었고 동시에 급여도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축하해, 며느리. 내가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야. 한채영이 매장을 방문해서 기쁜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하은을 바라보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남편 준서와 시어머니 한채영을 모시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하은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정말 몰랐어. 준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하은이가 워낙 씩씩하고 강해서 혼자 다 견뎌냈잖아.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야. 한채영이 하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견해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한채영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은 VIP 고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고객 한 명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많은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밝고 환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 준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오늘도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하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스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놀라운 반전까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확신에 찬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자. 나를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 시골에서 상경했을 때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이 거대한 도시가 자신의 무대라는 당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